가능하면 이렇게 각질이 일어났을 때는 물리적이든 화학적이든 뭔가를 벗겨내는 걸 메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날 받았던 더멀 데미지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나아지게 보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 처치와 후 처치 중에 한 개라도 골라서 같이 시술을 하시면 안녕하세요. 당신의 얼굴을 다시 팡 밝혀주는 뷰티 온사이드 송상록 김혜리 원장입니다. 원장님 어디 갔다 이제 오신 건가요? 저요. 사실은 김 원장님 스타를 좀 만들어 드리려고 잠깐의 휴식기를 거치고 다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발판 삼아서 지려밟고 올라서려고. 그래서 저희가 네. 오늘 이렇게 옷을 입은 거는 크리스마스와 연말 시즌이 왔잖아요. 겨울을 즐기기에 너무 딱 좋은 계절이 왔는데 그에 맞는 주제로 이번 편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비슷한 편을 올린 적이 있는데 대부분 다들 피부가 요즘 너무 건조해요. 부르터요. 쩍쩍 갈라지고 오히려 여드름 올라오고 요즘 레이저를 해도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날씨에 의해서 너무나 건조한 피부를 갖고 계시는 게 1번 고민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피부 건조증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안 그래도 다른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원장님 이렇게 쩍쩍 갈라지는 피부에는 뭐 해야 될까요? 아니면 반대로 왜 저는 이렇게 되는 거죠?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대체 왜 요즘에 피부가 건조한지 그리고 그럴 때는 어떤 시술을 받거나 내가 집에서 홈케어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더 많이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팁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항상 피부과 시술을 얘기를 할 때 받고 나서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피부과 시술을 진행해야지 안 좋아짐 없이 효율적으로 잘 케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건조를 잡을 수 있는 홈케어 방법도 꼭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피부 건조는 왜 생길까요? 제일 기본적인 거는 말 그대로 수분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수분이 부족한 건 지성형이냐 아니면 건성형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건성형인 분들은 이미 내 얼굴에서 유분이 충분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반대로 유분 대비 안쪽에 있는 실질적인 수분 보습이 조금 부족해서 내가 건조하다고 느낄 수가 있겠고요. 건성인 피부들은 내 몸에서 나는 유분 자체가 부족해요. 수분을 인설션, 말 그대로 넣어줘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양쪽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피부에 각질층 같은 겉면층이 있는데 보통 이 각질층을 잘 컨트롤을 못하고 날씨가 추워지고 이렇게 습도가 떨어지게 되면 모공은 막혀있고 피부 밖으로 피지는 배출이 안 되는데 막상 안쪽은 완전 쩍쩍 갈라붙어 있는 감과 같은 현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화장품을 열심히 바르고 뭘 하고 해도 오히려 트러블이 더 올라오거나 수분 자체를 아예 몸에서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조한 각질을 먼저 제거하는 게 1번 타겟팅이 될 수가 있겠고 2번 타겟팅은 충분한 유분이 아니라 보습, 말 그대로 수분을 조금 넣어주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건조한 사람이라면 유분까지도 살짝 더 넣어주는 거. 기본적인 3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내 피부가 어떤 타입인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피부층 자체가 되게 두껍고 예민하지 않다는 전제 하에서는 스크럽이라고 하잖아요. 물리적인 뭔가 제거 자체가 오히려 이득이 될 때가 있는데 물론 그것도 너무 반복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어느 순간이 되면 두껍고 튼튼함에도 불구하고 자극이 되거나 무너지는 순간이 또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절대적으로 좋다 안 좋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약간의 상대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저는 일단 때밀이는 안 됩니다. 스크럽 정도까지는 그래 오케이 잘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자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화장 안 지우고 자면 실제로 각질에 뭐가 껴있는 느낌이 나고 이럴 때는 스크럽을 물리적으로 해주는 게 오히려 효과적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피부, 평소의 상태의 피부, 건강한 상태의 피부라면은 굳이 자극을 주기보다는 약간 필링이라든지 아니면 세안을 좀 더 꼼꼼히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각질층이 너무 두터워지지 않는 걸 유지가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오히려 각질층이 너무 없으면 말라버려요. 안에 있는 수분도 더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스크럽이나 필링 같이 겉면을 살짝은 날려주는 무언가의 시술을 했다면 오히려 그 이후에 보습이랑 유분을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때밀이 하고 나서 더 일어났다? 당연히 보습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무조건 그 뒤에 보습과 유분이 따라오는 선에서 각질층을 정리를 해주는 것 정도는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엄청 예민한 피부는 그 무엇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을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각질이 일어났을 때는 물리적이든 화학적이든 뭔가를 벗겨내는 걸 메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분을 보충해서 그거를 좀 다독여주는 관리를 해주는 게 겨울철에는 좀 더 안전한 관리일 것이다.
특히 요즘에는 건조한 것도 병인가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있기는 하지만 조금 건조한 거 가지고도 병이라고 표현하는 건 어폐가 있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질환 중에서 면역 체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몸이 건선이라든지 아토피라든지 이런 식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상 아토피 같은 경우 약간 진물도 나고 이래서 사실 완전 건조하다라고 표현하기는 애매한데,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 스크럽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장벽이 무너진 상태라면은 진물이 나던 축축하던 어쨌든 보습이 안 돼 있는 상태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토피는 초기에는 스테로이드나 이런 걸로 때려잡지만 그 이후에는 면역을 좀 강화시키고 보습제를 꼭 바르는 게 1순위 치료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토피 같은 질환들도 보습을 1차적으로 생각할 정도로 건조한 상태를 막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 저도 앓고 있는 질환인데 건선이에요. 아토피는 오히려 이런 접히는 부분에 주로 생기고 건선은 주로 이렇게 펴는 쪽에 많이 생기는데, 인설 자체가 뚜두두둑 떨어질 정도로 상당히 두꺼운 인설이 위에 위치를 하고 정말 건조해서 많이 가려울 정도의 질환이거든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보습제를 쓰게 되면 보습도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안쪽까지 침투될 수 있게 강한 스테로이드를 쓰면서 보습제를 꼭꼭 같이 발라줘야 되는 그런 질환도 있어요. 병적인 질환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호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피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습이 되겠다. 그게 1차적인 치료가 되겠다. 일단은 집에서 케어를 하는 방법 중에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줄기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첫 번째로는 마이너스 되는 수분, 그러니까 즉 수분 보충에 관한 게 아니라 수분 소실을 하는 행위들을 좀 막는 거, 그런 차원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수분이라는 것이 꼭 세안이나 이런 케어 말고도 탈수를 유발하는 현상들 있잖아요. 뭐 커피를 마시거나 술을 자주 마시거나 혹은 너무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을 자주 하거나 사우나, 그런 경우에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피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일 큰 게 세안 습관이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수부지라고 하잖아요. 수분 부족 지성의 줄임말인데, 지성으로 타고난 피부 타입에서는 피지 분비가 되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과하게 씻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피지 자체가 제거되는 거 이상으로 씻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 수분 자체가 날아가 버려서 피부 장벽의 훼손을 초래하게 되고 피지 분비가 더 과해져 버리는 그런 이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세안 습관에 문제가 좀 있다. 너무 과한 시간을 세안을 하거나 혹은 제품 자체를 너무나도 알칼리를 써서 씻어내는 데에 너무 주력을 하다 보면 겨울철 건조감이랑 맞물리다 보니까 피부 장벽이 오히려 훼손돼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세안에 좀 더 유의를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원장님이 얘기하신 건 약간 예방법. 이제 저는 이렇게 하세요를 얘기를 드릴 건데요. 홈케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전 이렇게 하세요는 우리가 세안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고 나서 3분 이상 얼굴을 방치하지 말아주세요. 가능하면 습기가 살짝은 남아있을 때 꼭 보습제를 발라주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세안 다 하고 나서 이빨 닦지 마세요. 왜냐면 치약 자체에도 약간의 자극성 물질도 있거니와 세안을 하고 난 뒤에 수건을 닦고 나시면 이미 양치하는 동안에 수분 다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를 조금 지켜주시면서 보습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물을 꼭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히터를 꼭 쓰신다면 가능하면 가습기를 같이 사용하셔서 최대한 얼굴에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끔 도와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피부과 시술을 받을 때도 이 건조감이라는 것을 되게 주의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내가 돈을 썼는데 피부가 안 좋아서 나가더라. 근데 이게 실제로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원인이 유수분 밸런스의 파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레이저가 열을 가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다 그놈의 보니까 서멀 데미지. 그러다 보면 이제 건조감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방향성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내가 투자를 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토닉만 계속 겨울철에 지속적으로 받는 것은 뭐 색소적으로는 좀 좋아질 수는 있으나 장벽의 문제로 봤을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이 좀 발생이 되고 건조감이 유발되는 시술들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툴을 적절하게 섞어서 밸런스 유지를 하는 식으로 피부과 시술의 플랜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저는 일반적으로는 이건 전처치와 후처치가 있을 것 같은데, 전처치가 있다면은 이런 시술을 하기 전에 한 번 정도 스킨 부스터 시술을 해서 피부에 보습이 가득 찬 상태로 조금 시술이 들어가면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또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거 말고 이제 후처치로 치자면 말 그대로 관리, LDM이나 크라이오 같이 진정 관리를 많이들 받으시는데 이때 충분히 앰플이 도포되고 안에 흡수가 되면은
그날 받았던 서멀 데미지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나아지게 보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 처치와 후 처치 중에 한 개라도 골라서 같이 시술을 하시면 피부에 손상 없이 좋은 시술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적절한 타이밍이란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내가 토닝 3회, 리쥬란 3회를 끊었다. 토닝 3회를 다 끝내고 리쥬란 3회를 연달아서 받아야겠다라는 마인드는 오히려 피부에 되게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이미 내 얼굴은 목말라 하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토닝 3회로 더 말라 비틀어지게 해놓고 뒤늦게 리쥬란 3회를 한다.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내가 토닝을 하는 도중에 너무 건조한데? 그러면 다음번에 리쥬란 한번 하시죠. 그 사람에 맞는 적절한 타이밍에 수분 보충해줄 수 있는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시술들을 껴서 해주는 게 효율적인 플랜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오늘도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좋은 잠깐만 나한테 갑자기 따뜻한 연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